후촌TV 1243회 6.25와 이승만 대통령 72회 제4부 일사후퇴와 대통령의 고군분투 가운데 6살의 천자문 뗀 대통령을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6살의 천자문 뗀 대통령. 1월 20일 뉴욕타임스의 페로트 기자가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였다. 저녁 늦게 국방장관이 와서 어느 순간에 적의 대공격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그들은 모두 현 전선을 지키리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즈웨이 장군은 아침 일찍부터 일선에 나가 있으며 처치 장군과 기타 지휘관들을 교체하여 지휘상 변혁을 일으켰다는 것은 커다란 이득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 한국인은 애당초 친일적이던 처치 장군의 태도를 좋아하지 않았고 지난 여름 전투 중에는 처치 장군이 이끄는 24군단은 어디를 가나 적이 쉽게 돌파하고 들어왔었다. 클린저 장군과 바덴버그 장군이 한국을 유엔군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상원 분과위의 비밀회에서 보고했다고 한다. 신문은 적을 섬멸하기 위해 대대적인 반격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도는 오히려 적이 더 강한 경계태세를 갖추도록 해주는 효과만 낼 뿐 전략상 이롭지 못하다고 한다.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지으고 이 침략을 방지할 공동방법을 토의하자는 제안이 유엔 총회 60개국 정치위원회에서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 12개국의 대표들이 지난 목요일 미국 대표 오스틴 씨의 제의를 구체화하는 결의안을 만들기 위하여 19일 회담을 하였으며 정치위원회에서는 중공이 유엔의 정전 노력을 거부한 데 대한 비평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공은 이러한 행동에 대한 유엔의 대항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나라 중에는 칠레, 엘살바도르, 브라질, 쿠바와 네덜란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토요일 제출된 결의안에는 목요일 미국 대표가 발언한 조치가 전면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정기 사정이 호전될 것이라고 한다. 일선의 전황도 전망이 밝아서 마음도 밝아지는 것 같다. 1월 21일 아침엔 신 국방장관이 온 것을 보고 대통령은 그와 함께 대구에 가려고 했다. 그러나 국방장관은 군인 전부가 다가올 적의 공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 지금 대통령이 오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적의 인해 전술을 저지하기 위해 전방에 가서 청년대를 조직하려는 결심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유엔군이 아무도 전법을 바꾸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중무기와 기타의 장비 때문에 쉽게 전진하거나 후퇴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유엔군이 그들의 전법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우리 전선을 지키는 일이 쉽게 될 것이다. 유엔군의 전술을 바꾸는 문제에 관한 몇 개의 기사가 미국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일이다. 약 2주일 전부터 소련제 제트 폭격기 미그 15 전투기가 한국 전선에 나타나 그 성능을 정확히 알아내려고 미군 당국이 우리 측에서 노력하고 있다. 심히 유광스러운 일이지만 적이 보유하고 있는 이 미그 15 전투기는 미국의 F-86 전투기 못지않게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공군의 전투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이전하고 있는 국제연합군과 아군의 실정에 비추어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우리의 어머니와 딸들은 일찍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이겨냈으니 우리도 그 전통과 열의를 계승하여 총걸기하자는 내용의 격려문이 신문에 크게 실렸다. 일선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남자들이지만 후방에서 그들을 잘 뒷받침해주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여성들의 힘이었다.
가난한 살림을 꾸리면서 가족 모르게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도 티 없이 자녀들을 기르며 가정을 지켜온 희생적인 한국 어머니들의 헌신과 인내심이야말로 우리 역사를 지켜온 원동력이라고 대통령은 말한 적이 있었다. 어렸을 적부터 세심한 관찰력이 있었던 대통령은 살림 형편이 가장 어려울 때 식구들을 조금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밥 먹는 것을 뒤로 미루는 척하면서 끼니를 걸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늘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의 어머니는 대통령이 어렸을 때 손바닥으로 볼기를 때리면서 천자문을 몸소 끝까지 다 가르치셨는데 6살에 천자를 다 외게 되자 이를 칭찬하여 책시시한다고 떡을 해서 동네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 40살의 늦둥이로 대통령을 낳으셨으나 어찌나 어머님 두 분 다 엄하셨던지 대통령은 부모님 앞에서 늘 어려운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나는 언젠가 대통령이 심한 고열로 괴로워하면서 어머니를 부르는 나직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자기 희생과 인내의 표상인 한국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이 뒷받침이 되어 기어이 중공군을 몰아내게 되리라 믿고 있다. 1월 22일 하오 1시 30분 대통령은 미국 대사 무초시 조이 제독 유엔의 한국위원단 대표 아프리카 박사와 간 사장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는데 강요들과 해군에서 온 장교들이 동석하였다. 메가더 장군이 20일 전선은 완전히 갖추어져 있어서 중공군을 몰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미 8군은 극히 만족스러운 태도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으며 한국 교두보 유지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메가더 장군은 한국으로 비행해 오는 도중에 준비했던 성명서를 미 8군 회의실에서 기자들에게 발표했고 리즈웨이 장군은 낙하산 부대용 바지를 입고 겉저고리 양편 주머니에 수류탄을 넣고 있던 채로 메가더 장군을 수행했다. 메가더 장군의 이번 성명 발표가 워싱턴과 미 8군 및 유엔군 장성들에게 아무 탈 없이 받아들여지기를 우린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다. 오후에 김한란 박사가 와서 국방부 제3국의 여자 이용대원들이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희생당한 고 워커 장군의 동상건립 기금으로 써달라고 월급을 모아가지고 자기를 찾아왔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일러 시설이 없는 우리 관저에서 난로도 못 피우게 하고 온몸을 담요로 감싼 채 집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대통령을 보며 김한란 박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연세도 있으시니 난로 정도는 피우고 일하시도록 대통령에 권고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다리 밑에서 떨고 있는 수많은 피난민 동포들을 생각하면 이것도 가분하다고 말했다. 찬손을 따뜻하게 해줄 테니 내게 가까이 오라고 대통령이 김 박사에게 말하자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내가 농담을 해서 우리는 모두 한바탕 웃었다. 1월 23일 올리버 박사가 미국에서 대한민국 홍보 계획을 후원하는 책임을 면하게 해줄 것을 김병태 씨로 하여금 그 일까지 맡게 해줄 것을 간청하는 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내왔다. 이에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미국에서 홍보관계 계획이 중요한 것인지를 올리버 박사에게 설명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리고 계속 변형태 씨를 도와 함께 일해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 편지에서 최근의 미국 언론 보도들을 보면 국제연합군은 명예로운 철수를 하든가 아니면 한국에서 축출될 것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투 중인 한국 전선에 대한 이러한 보도들을 읽으면 우리나라 일반 민간인들이
뿐만 아니라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여러 국가의 전투 요원들에게 그것은 가소롭기도 하고 동시에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 세계 적색분자들을 고무시키는 이런 기사거리, 즉 소련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는 이런 지각 없는 화제거리가 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관측통들의 순전한 추측에서 이러한 기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 기밀에 속하는 것까지도 앞질러 보도하는 극성스러운 미국 언론 때문에 현지의 장군들은 왜 애를 먹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 1월 24일 뉴욕타임즈의 일요잡지 여기자 그프로트 셰무엘 양이 와서 우리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녀는 우리나라 피난민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다고 한다. 그녀는 팔레스타인인이나 독일 등의 피난민 수용소를 가보았지만 여기와 같이 비참하고 불쌍한 광경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용소에 있는 우리 한국의 어린애들이 영양실조의 상태는 보이지 않지만 특히 평양에서 나오려고 했던 그토록 많은 애들이 부모를 잃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비극이라고 솔직히 말해 주었다. 미군은 피난민들이 간선도로에 몰리는 것을 원치 않았고 교량을 폭포해서 그들이 건너오지 못하도록 제지를 한 것이다. 우리 주민들은 다른 교량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건만 담당자이던 미군 대령은 간선도로를 군대가 사용할 수 있게 비워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침통한 어조로 말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인상하자는 안이 통과되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한다. 전재민들에게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도록 하라고 하던 그 입과 그 손이 어찌 자신들의 세비 인상한 것만 만장일치로 가격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신문에 비난하는 글이 실려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좋지 못하다고 한다. 중요한 국보들과 귀중한 문화재들의 안전지대로 대표되어 잘 보존되고 있다고 이병주 씨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립박물관에 보관 중이던 금관 및 국보 대부분과 이조실록과 귀중한 문헌들이 모두 무사히 이송되었다고 한다. 대통령은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키라고 그 지역의 전투경찰과 최지환 총경에 특별 지시를 했었다. 전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소중한 국보와 문화재가 소실되거나 침략자들에 약탈되었지만 항상 찬란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는 우리 민족의 홍과 독창력만은 결코 빼앗기지 않은 채 우리 핏줄 속에 유진되어 내려오고 있다고 대통령은 말한 적이 있다. 이런 문화민족의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대통령 그토록 파란 많은 인생 여정을 거쳐 오면서도 늘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시로 성화시키고 그토록 붓글씨를 잘 쓰는가 보다. 한국에서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면 바보라고 흉을 본다고 대통령은 절대로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남 앞에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나에게 여러 차례 일러주었다. 아마 이 글을 보면 대통령이 나에게 바보 같은 아내라고 할지 모른다.